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일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한결같은 남자. 한겨울에 손이 시리면 바이크의 엔진을 움켜쥐고 버티는 엔진 커버 같은 남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What's up? 자, 이번 시간에는 또 간만에 입도바이 수면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요맘때 되면 항상 하는 거, 겨울 생존 비법, 겨울의 영하의 날씨에 변사체 되지 않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크 장르별로 얘기 드리는 게 오히려 좀 현실적일 것 같아서 바이크 장르별로 관련된 용품에 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제가 해보고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이제 주변인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듣고 얻은 정보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겨울 라이딩, 특히 영하의 날씨에 라이딩 할 때 최소한 변사체는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자, 첫 번째로는 스쿠터입니다. 스쿠터는 윈드스크린을 달아도 어울리는 맥스 시리즈나 또는 PCX, 그리고 베스파가 있는데, 윈드스크린이 안 어울리는 어드레스 같은 스플린터 스쿠터 장르가 있습니다. 일단 겨울에는 윈드스크린을 달아주면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 오는 이 바람 직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직격을 피하면은 체온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바람을 맞으면 계속 체온이 날아가서 얼어붙는 겁니다. 고등어가 될 수 있어요. 달리다가 동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드레스 같은 기종은 무조건 달면은 폼이 안 납니다. 되게 없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한겨울에 추위에 떨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간지고 나발이고, 일단 한번 윈드스크린을 달아보면 그 꿀맛에 중독돼서 겨울마다 윈드스크린 없이는 라이딩을 안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다시는 안 쓸 수 없다. 윈드스크린 중독자가 됩니다. 요거는 달아보신 분들만 아시는 거고,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간지 때문에 윈드스크린을 안 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달아보시라. 그동안 간지 때문에 쾌적한 라이딩을 포기한 과거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윈드스크린 하나만 달아도 영하의 날씨에 가까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는 자전거 뚜껑 하나 대충 얹어 쓰고 스크린에 머리 쳐박고 달리면 전혀 춥지 않게 장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쿠터는 시트가 넓기 때문에 열선 시트를 깔아주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뜨겁게 달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뜨거워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품에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너무 뜨거워서 중간에 꺼야 됩니다.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또한 손이 시리면 신호대기 때 뜨겁게 달궈진 엉덩이와 시트 사이에 손을 껴 넣고 손난로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핸들 열선 그립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짜증나서 열선 그립을 달았지만, 자, 물론 스쿠터가 아닌 기종들도 열선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트 면적이나 배선 작업의 수월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압도적으로 스쿠터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겨울 라이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손시림이에요. 우선 스쿠터 쪽에서는 이제 토시를 달면 최강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지만, 토시 하나만 끼면 손시림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다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예방 차원이지, 토시 하나만 끼고 영하의 날씨에 주행을 계속 하면은
손가락이 상당히 시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떨어져 나가는 시간을 늦춰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완전히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시와 스폰지 그립 그리고 스폰지 브레이크 레버 그립을 병행하시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덜 춥게 해주는 효과이고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열을 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늦춰주는 제품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방한 글러브까지 끼면은 좀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토시 속에다가 두꺼운 방한 글러브를 끼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조작이 어려워져서 저는 솔직히 비추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손을 따뜻하게 열이 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선 그립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성능이 좋은 일제 열선 그립은 보통 이제 10만원을 넘어가는데 이 제품들이 비싼 이유는 있어요. 확실히 성능이 좋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더 좋아요. 알리에서 파는 저가형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제품들은 확실히 최대 온도가 낮아요. 쓰다 보면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생겨서 중간에 이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신 많이 싼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후집니다. 근데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일제 제품보다 훨씬 가성비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스쿠터에 애용하는 제품도 2, 3만원대 중국산 제품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알리 제품이에요. 3만원대 알리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쨌건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여유 있으시면 당연히 일제로 가시고요. 난 돈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알리제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선 그립과 어쨌든 토시를 만나게 해주면 순간 버프가 발생됩니다. 요거는 써보신 분들만 아는데 이 둘의 궁합이 말 그대로 진짜 찰떡궁합이다. 두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열선 그립만 사용하면 겨울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선 그립만 하고 라이딩을 하면은 열이 느껴지질 않아요. 별로. 그냥 손이 떨어져 나가진 않네 정도지 어떤 열기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열선 그립만 사용하게 되면은 장갑을 당연히 겨울용 두꺼운 장갑을 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열선의 열이 이 손의 피부까지 전달이 안 돼요. 장갑에서 다 차단이 돼 버려요. 겨울용 장갑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단열 제품이기 때문에 내 손과 그립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꺼운 쿠션으로 안에 솜이 들어가 있겠죠. 그 얘긴 뭐다? 내 손과 핸들의 냉기도 차단해 주지만 반대로 열선 그립에서 나오는 열기도 내 손까지 오지 못하게 만드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에너지 낭비다. 그래서 열선 그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사실 여름용 글러브를 껴야지 제대로 손에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한겨울에 여름용 글러브를 낀다는 거는 정신 나간 짓이기 때문에 토시를 껴야지 여름용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고 요 조합을 하시면 실제로 손이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뜨끈뜨끈하게 열기가 느껴져서 정말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토시가 없이 영하의 날씨에 열선 그립을 쥐고 있으면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건가 의심이 갈 정도의 성능으로 다가온다는 거. 근데 반대로 열기가 전혀 안 느껴지던 제품인데도 토시를 끼고 여름용 글러브를 끼고 잡으면 손이 열이 난다, 뜨끈뜨끈해진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토시가 너무 싫어서 나는 열선 글러브로 어떻게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선 글러브 백날 껴봐야 동상 걸리는 거는 막아줍니다. 실제로 열선 글러브를 껴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손이 뜨끈뜨끈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니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까지 뜨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덜 추운 날에 영상 날씨에는 손에 열기가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정도는 어차피 방한 글러브 껴도 비슷합니다. 춥지 않은 날씨에 열선 글러브 끼고 열난다고 좋아하시는 거는 절대 좋아하실 필요가 애초에 없다. 중요한 거는 영하 5도 이상 되는 날씨에 손에 열기가 느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선 글러브는 손바닥 쪽을 데워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시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대안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열선 그립과 열선 글러브,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의 스폰지 그립, 요걸 껴주셔야 돼요. 브레이크 레버에 스폰지 그립 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안 하면은 이 금속이 계속 손가락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잡을 때마다 손가락이 시리게 돼요. 핸들 그립도 차가워 죽겠는데 그나마 핸들 그립은 고무라도 있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밖에다가 자동차 세워놓으면은 아침에 열선 핸들 없는 제품들은 손 시려서 맨손으로 핸들 못 잡습니다. 그게 그 속에 이제 쇠가 들어있는데 이게 냉기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차가워서. 오토바이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고 있으면 손이 계속 시려요. 핸들 그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고무 껍데기도 없는 생 금속 브레이크 레버랑 클러치 레버를 장갑을 끼고 잡으면은 손가락이 금방 차갑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저렴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이 스폰지 레버 그립을 끼면은 이 부분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니까 겨울에는 반드시 간지 따지지 말고 스폰지 레버 그립을 껴라. 근데 실리콘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제가 스폰지 레버 그립을 끼다가 1년마다 계속 이게 부식이 되고 찢어져서 새거 끼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모양도 조금 없어 보이고 이래서 스폰지는 실리콘으로 된 제품을 꼈는데 이 제품은 냉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얇은 실리콘 제품인데 냉기를 잡아주긴 개뿔 뭘 잡아줘. 그냥 없는 거보단 낫지만 손가락 시리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겨울 라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스폰지 레버 그립을 껴라.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방식은 물론 이제 토시를 안 쓰시는 분들, 간지 라이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영업을 뛰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선 그립과 토시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취미 라이더로 바이크를 탄다, 나는 간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열선 글러브랑 열선 그립을 사용하실 텐데, 열선 글러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자면, 열선 글러브의 최대 단점은 바로 작동 시간에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겨울에 라이딩 하다 보면은 열선 제품들은 최대 온도 아니면은 사실 거의 쓰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이하로 열을 키면은 영하의 날씨에는 애초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고열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를 빨리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물론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고열에서 2시간 간신히 버틸 정도, 요 정도가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제로 열을 올리면은 2시간도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뭐 6시간 쓰네, 5시간 쓰네, 이런 얘기는 대부분 온도가 낮은 온도일 때 기준이고, 온도를 높이면은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거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 같은 걸 가시는 분들한테는 갈 때는 쓸 수 있는데 올 때는 배터리가 없어서 손가락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배터리를 보통 추가분을 사서 같이 들고 가서 사용을 하시던가. 근데 이렇게 배터리를 2배로 사면은 배터리 가격이 또 상당히 비쌉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금전적으로 쪼까 부담이 커진다. 다만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되는 곳이라거나 출퇴근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출근 시간 1시간 정도 쓰고 회사 가서 충전하고 퇴근 시간에 또 집에 올 때 1시간 정도 쓰고 또 집에서 충전해서 다음날 또 아침에 회사 갈 때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도착해서 충전하고 이런 환경이라면은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없어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러면은 충전기를 아예 들고 다니던가 아니면 충전기도 또 2개 사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스쿠터의 최종 병기 하체 보온용 스쿠터 워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명 이불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불 제품, 이게 알리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인데 솔직히 이불은 제가 볼 때 너무 진짜 너무 없어 보이고 가성비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제품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바람 불면은 진짜 바이크가 막 자빠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제품 말고 약간 유러피안 감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좀 얇은 제품, 앞치마처럼 된 제품이 있는데 요 정도 사용하시는 거는 나름 추천드립니다. 스쿠터 워머라고 보통 불리는데 얘네들은 그나마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요런 텍스타일로 된 재질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유럽 감성이라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고 베스파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베스파는 어느 정도 스타일이 좀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스파가 아닌 스쿠터에 요거를 끼면은 상당히 좀 생계 라이더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능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그냥 하체가 추운 거 싫다. 나는 두꺼운 방한 바지 입고 타는 거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스쿠터에 가장 추천드리는 가성비 좋은 방식은 윈드스크린, 그리고 중국산 2-3만원대 열선 그립, 스폰지 브레이크 그립, 그리고 핸들 토시. 핸들 토시는 당연히 저가형 제품을 사도 되는데 네오플랜 재질로 된 좀 고가의 제품을 쓰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 디자인도 훨씬 이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용 글러브, 요 정도 조합으로 하면은 영하 5도 이상 되는 한파에도 손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라이딩 하는 게 가능하다. 자, 사실 스쿠터 라이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출퇴근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덕지덕지 붙이고 핸들 토시 끼고 이것저것 하기 좋은 바이크라서 일단 얘기가 가장 길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바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바이크는 커브입니다. 커브 계열 바이크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단 커브는 베스파 다음으로 방한 장비가 잘 어울리는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드스크린이랑 토시가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바이크예요. 이게 워낙에 또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또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아주 위화감이 크질 않아요. 겨울에는 일단 윈드스크린이랑 열선 그립 그리고 브레이크 스폰지 정도 조합이면은 커브에서도 아주 무난하게 겨울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복병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격도 더 비싼 헌터 커브랑 크로스 커브는 하체가 부실하다. 기본적으로 순정 커브는 윈드 실드라 그래야 되나, 다리 쪽에 앞을 막아주는 치마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비싼 헌터랑 크로스 커브는 이 치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는 바람을 전혀 막아주질 못해요. 이건 아주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버킹검이지. 방한 바지를 입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커버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튜닝 용품으로 나오는 앞에 바람막이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디자인이 예쁜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애초에 헌터나 이 크로스 커브들은 그게 없는 게 간지인데 억지로 달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솔직히 별로 이쁘지가 않다. 뭐 그건 어쨌건 여러분이 선택할 몫입니다. 그런 제품이 찾아보시면 있긴 있습니다. 국내엔 없고요. 주로 이제 일본 옥션이나 요런 데 아마 있지 않을까.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방한 바지를 입는 건데, 방한 바지의 경우에 대부분 제품이 좀 새까맣고 이제 까맣고 이제 두툼해서 좀 택배 퀵사마 간지가 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물론 무릎 보호대를 안 하실 분이면은 그냥 겨울용 방풍 뭐 기모 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안전까지 생각하신다 요런 분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릎 보호대를 일반 바지 겉에 차시고, 물론 이제 안전과 간지를 생각하신다 요런 분들은 뭐 어글리브로스 겨울용 기모 뭐 카고 팬츠 요런 거를 입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출퇴근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지를 갖다 어글리브로스 라이딩 팬츠를 회사에 입고 가면은 일할 때 불편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못 합니다. 바지를 갈아입고 일해야 돼요. 누가 무릎 보호대 들어가 있는 라이딩 팬츠를 입고 앉아서 일을 합니까? 불편해서 못 합니다. 예전에 무릎 보호대 빼고 일해 본 적이 있는데 개고생입니다. 뭔가 출퇴근으로 안전하게 하면서 방풍 효과도 노리고 싶다, 보온 효과도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입을 일상복 바지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따로 차시고, 여기서 무릎 보호대는 제가 주로 쓰는 국산 저가형 무릎 보호대 차셔도 됩니다. 근데 이 보호대가 그냥 보이면은 상당히 안 이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요걸 일단 착용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주로 뭐 등산용이나 겨울 산책용으로 나오는 윈드 브레이커 추리닝 팬츠가 있어요. 요거를 좀 큰 사이즈로 오버사이즈로 입으시면은 무릎 보호대도 보이지 않고 생각 이상으로 따뜻한 보온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베스파나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고 패션이 레트로가 유행하기 때문에 요즘 또 아시잖아요, 오버사이즈로 입는 거. 그래서 추리닝 바지를 방풍용으로 구입할 때 꽤나 큰 사이즈로 구입을 하셔도, 그리고 어차피 큰 사이즈로 안 하면은 무릎 보호대 때문에 입질 못해요. 그래서 요즘 패션 트렌드에 아주 잘 맞는다. 이 커브 같은 바이크들도 사실 네이키드에 가깝기 때문에 발이 계속 시려요. 특히 아까 말한 뭐 헌터 커브나 크로스 커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완전히 신발을 신을 때는 역시 워커 계열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워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호 성능도 있기 때문에 튼튼하죠, 신발이. 그래서 바이크 라이딩 할 때 발목도 보호해주고 바람도 많이 막아준다. 더군다나 스타일까지 잘 어울린다. 추천드리는 워커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닥터 마틴이나 팀버랜드 요런 거 신으시면은 스타일과 보온력 그리고 안전성 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물론 요런 워커류를 구입하실 때 겨울 라이딩용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발등 부분이 투피스로 된 제품을 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발등 파츠가 따로 바느질이 돼서 조립이 되는 방식의 워커들이 있는데, 요게 디자인 나름 이쁘긴 한데 여기 비 오거나 흙 튀면은 여기 고입니다. 댐이 돼서 뭐 디자인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여기에 생긴 발등의 이 바느질 구멍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는 비추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커 쪽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피스 그냥 통짜로 된 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발목 부분에 혀가 있는데 이 혀가 바람이 차단되도록 옆에가 연결돼서 막혀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꼭 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름용 워커면은 여기가 그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숭숭 막 들어온다, 발등으로.
실제로 통풍 장치가 많이 없는 어떤 뭐 워커류나 라이딩 부츠도 운동화 끈 방식으로 돼 있으면 이 혀 부분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발이 상당히 통풍이 잘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이 윈드 브레이커 처리가 안 돼 있는 워커를 신으면은 겨울에 발이 그대로 얼어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워커류를 구입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겨울용으로 쓰셔라.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대망의 알차입니다. 알차는 사실 겨울에 타는 거를 비추드리는 장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알차는 핸들 조작이 불편한 것도 있고요. 타이어가 대부분 좀 슬릭 계열 타이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미끄러질 확률도 되게 높고요. 겨울에 포지션이 불편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닥이 미끄럽고 이래서 다리를 좀 끌면서 주행을 하거나 이래야 될 때가 많은데 알차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핸들이 짧고 거동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타는 게 되게 불편한 바이크 중에 하나다. 다만 그래도 겨울에 나는 알차를 꼭 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그랬으니까 우선 추천드리는 게 일단 윈드스크린을 최대한 큰 사이즈로 바꿔 껴라. 보통 더블 버블 스타일로 다시면은 기존에 달려있는 순정 윈드스크린의 한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물론 좀 얄쌍한 맛은 없어져요. 이걸 끼면은 조금 애가 뚱해지는 맛은 있는데 그래도 이걸 끼시면은 어쨌건 바람을 머리 위로 넘기게 할 수 있다. 저도 예전에 써봤는데 요걸 낀 다음에 한겨울 라이딩 중에 이 윈드 스크린 쪽에다가 머리를 쳐박으면은 바람이 머리 위로 다 넘어가서 몸이 하나도 춥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다만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 공도 주행에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무슨 모토GP 선수 요거를 따라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잠깐 해야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공도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의 경우는 알차에서 토시를 단다. 이거는 거의 알차 단속반에게 걸리면은 변사체 되기 쉽다.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이제 심각한 간지 훼손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알차 같은 경우는 몸을 체중 이동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타야 되는 바이크인데 이 핸들 토시가 있으면은 손목의 움직임이나 몸을 거동할 때 걸려버립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 토시는 솔직히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열선 그립과 스폰지 브레이크 레버 그립 그리고 방한 글러브 정도, 요 정도면은 이제 근거리 주행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특히 알차는 이제 엔진에서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요 부분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프레임까지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신호대기 때 엔진이나 차대 부분, 프레임 부분을 갖다 빨리 장갑으로 쥐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거는 천연 손난로가 된다. 의외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이 좀 단점이라면은 되게 좀 없어 보인다. 좀 불쌍해 보이는 비주얼이 좀 되긴 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난로를 쬐거나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으면은 조금 생계가 걱정되는 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주변 사람들의 좀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다. 간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근데 뭐 간지고 나발이고 일단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이 나일론 재질 장갑으로는 이제 프레임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엔진 부분은 잡으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엔진 열이 좀 높은 바이크들은 진짜 잘못하면은 장갑 녹아서 빠꾸난다. 장갑이 녹는 게 문제보다도 매니폴드 이런데, 매니폴드는 특히 스치기만 해도 바로 녹아버립니다. 이런 나일론 장갑 같은 건 이게 눌어 붙어버리면은 변색이 되기 때문에 난리 난다. 그 매니폴드 일부러 예쁘게 기름 손때까지 안 묻혀가면서 무지개 색깔로 구워놨는데 거기에 나일론 장갑이 녹아서 쪄들어 붙어버린다.
이거는 대참사다.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글러브 중에서도 약간 그 부직포 재질이나 가죽으로 된 방한 장갑들은 레자 안 됩니다. 싸구려 알리제 인조 가죽 이런 거 레자 이런 거 바로 녹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이런 제품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뭐 엔진 커버 정도는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따뜻한 손난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호대기 때 프레임을 잡고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심각하게 간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가오를 잡아야 되는 알차 라이더에게 이게 나약해 보이는 모습은 위험할 수 있다. 이 생태계에서 변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지를 좀 지키고 싶은 분들은 역시 열선 그립과 열선 글러브를 추천드립니다. 뭐 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열선 글러브만 단독으로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선 글러브에는 열선 그립을 반드시 같이 써야지 그나마 효과가 좋다. 그래도 토시 성능보다는 떨어진다는 거는 반드시 명심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뜨끈뜨끈하다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특히 열선 글러브 같은 경우는 한철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은 배터리가 바로 마탱이가 가버리기 때문에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절대로 완방이나 완충을 한 상태로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배터리가 가장 빠르게 사망하는 지름길이고요. 무조건 충전 배터리 제품들을 오래 보관하실 때는 50% 정도 사용한 상태로 배터리를 보관하시면은 몇 달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도 너무 오래 두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한번 완충을 했다가 사용해서 다시 50%로 떨궈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은 뭐 2-3개월 정도는 충분히 버틴다. 이 부분은 사실 RC카를 좀 굴려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R차는 모든 기종 중에 겨울에 타기가 가장 더러운 바이크다. 왜냐면은 R차는 모든 장르 중에 가장 간지를 신경 많이 쓰는 바이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모토GP의 이 레플리카 모토GP 선수를 동경해서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토GP 선수들이 핸들 토시를 달고 달리는 모습은 저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겨울에 안 타고 말지. 그리고 깜빡했는데 R차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다시면은 효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좀 나약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장착하면 엉덩이는 정말 뜨겁게 익힐 수 있다. 엉덩이 데피는 거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의 몸에서 피가 많이 고여있는 부분을 데워줘야지 혈액이 빨리 회전되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피가 빨리 몸을 돌아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피가 많이 고여있는 부분에 열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손바닥과 발바닥과 엉덩이, 허벅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열심히 데우면은 전체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엉덩이에서 조금 손바닥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모아서 모아겐 체온이 올라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엉덩이 열선 시트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자, 네 번째입니다. 네이키드입니다. 네이키드는 사실 R차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R차보다는 토시가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손시림이 정말 싫은 분들은 핸들 토시를 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수리 그려져 있는 저가형 핸들 토시는 다는 순간 이제 퀵사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생긴 제품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좀 좋아 보이는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달면은 조금 이렇게 없어 보이진 않. 별이나 이제 독수리 이런 거 그려져 있는 토시는 비추드립니다.
특히 이제 네이키드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카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윈드 스크린도 큰 걸 달면은 또 모양이 상당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알차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겨울에 타기가 힘든 바이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차는 최소한 바람을 머리 위로 넘길 수 있는 앞 카울이라도 있는데 네이키드는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타야 됩니다. 그냥 겨울용 라이딩 기어에 집중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바이크에 뭐 다는 거는 이제 핸들 토시 정도로 만족하시고 복장을 겨울용으로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열 조끼입니다. 뭐 네이키드는 윈드스크린 달고 뭐 해봐야 사실 뭐 큰 윈드스크린이 애초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네이키드가 종종 있는데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솔직히 뭐 어드벤처 장르들이나 큰 윈드스크린이 어울리지 일반적으로 좀 스포티한 네이키드의 대형 윈드스크린은 솔직히 너무 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 손바닥만한 윈드스크린을 많이 다시는데 요걸 달면은 없는 거보단 낫지만 어쨌건 머리나 가슴 쪽으로 오는 바람을 많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발열 조끼라는 거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열 조끼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저도 하나 저가형 제품을 쓰는데 3만원대인가 5만원대 제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상당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성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풀파워에서는 1000mAh 보조 배터리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쓰면은 배터리 앵꼬 납니다. 배터리 용량을 엄청나게 큰 걸로 사용하시던가. 근데 어차피 배터리를 옷에다가 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배터리를 두툼하게 넣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림한 사이즈의 배터리를 2개 정도 들고 다니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근데 네이키드 역시 스타일을 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간지를 좀 지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 그리고 스폰지 브레이크 그립 그리고 추가로 열선 글러브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좀 막고 싶으시면은 크기가 작더라도 윈드스크린은 무조건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것도 없는 거보단 나아요.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는데 핸들 너클 가드라는 거 있어요. 국자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요걸 다시면은 없는 것보다는 손이 덜 시리긴 해요. 근데 손이 따뜻해지거나 이런 건 없다. 이런 드라마틱한 보온 효과는 없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간지가 좀 많이 훼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달고 달리면은 손가락이 조금 덜 시려진다. 결국에는 추워지는 건 똑같아요. 장시간 달리면은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준다. 아니 단축은 반대지. 연장시켜준다.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격탄은 막아주니까. 근데 겨울에는 영화에서는 특히 가만히만 있어도 손이 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는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칸은 은근히 겨울에 타기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메리칸 중에서도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 펫보이나 로드킹, 야마에서 나온 미드나잇 스타 뭐 요런 애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약간 네이키드스럽게 생긴 할리 스포스터 883 요런 애들은 답이 없습니다. 겨울에 타기에는 안 좋은 바이크다. 뭐가 좀 안 어울립니다. 얘네들은 윈드스크린 달아도 좀 안 어울리는 바이크라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메리칸 크루저 계열들을 얘기 드리면은 일단 초대형 사이즈의 윈드스크린을 달아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일단 간지에 훼손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브 베스파
과학 맥스 시리즈와 더불어 윈드스크린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바이크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체는 윈드스크린 하나로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문제는 하체인데 아메리칸이나 뭐 알차 네이키드류 다 마찬가지지만 다리로 오는 바람에 이제 무방비예요. 그래서 겨울 라이딩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메리칸은 더 안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이제 발이 앞으로 뻗는 스타일이다. 발을 뻗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발을 앞으로 뻗으면서 발목이 바지가 들리는데 이 발목 틈으로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여름에는 바람이 들어오면은 땀이 마르고 바지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은 정반대 사태가 벌어진다. 종아리 얼어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겨울 라이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롱부츠를 신으시고 그 속으로 바지를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람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롱부츠 간지 나잖아요. 이게 다른 장르에선 롱부츠가 잘 안 어울려도 일단 아메리칸 쪽에서는 가죽 롱부츠, 이때 아니면은 언제 신어보겠습니까? 그리고 핸들 토시를 달면은 퀵사마가 되기 때문에 간지는 좀 포기하고 다셔야 된다. 그래도 좀 간지를 지키고 싶다 싶은 분들은 열선 그립이랑 스폰지 브레이크 그립, 그리고 열선 장갑을 병행하시면은 역시 간지는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 추가로 열선 시트까지. 자, 6번째입니다. 모타드. 모타드는 겨울에 그냥 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 어드벤처나 듀얼 퍼포즈 장르,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은 애초에 윈드스크린이 워낙에 큰데다가 하체는 막아주지 못하지만 애초에 이 어드벤처 장르 타시는 분들은 우주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에 어차피 무적이다. 그냥 타시던 대로 계속 우주복 입고 타시면 됩니다. 타 장르 바이크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은. 자, 끝으로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이크 배터리에 부담을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또 핸드폰 충전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뭐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라이딩 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모든 전기 제품을 끄고 라이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면은 최대한 배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된 상태에서 라이딩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요게 물론 귀찮으신 분들은 라이딩 후에 따로 뭐 야외에서 전기장치를 다 끄고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뭐 공회전을 시켜 주셔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공회전은 그리고 뭐 에너지 낭비, 환경 오염 뭐 이래저래 좋을 게 없잖아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 종료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전기장치 싹 끄고 그냥 주행을 하시면은 뭐 10분, 20분 정도는 한겨울에도 버틸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열선 같은 거 안 키워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다. 지구가 병드는 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막는, 이거 환경 지켜야 되면 공회전하고 매연 뿜고 막 이게 막 오존층 찢어져 가지고, 그리고 막 북극에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투모로우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한 겨울철에 배터리 전압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뭐 전압을 체크하는 전압기를 따로 달던가, 없는 분들은 뭐 시거 소켓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꽂아서 측정하는 요런 전압 볼트 미터기 같은 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측정해도 됩니다. 어쨌건 전압이 뭐 12V 이하로 막 떨어졌다, 그리고 막 11V 막 10V 막 이렇게 너무 떨어졌다 이러면은 무조건 완충을 시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시면은 배터리 마탱이 간다. 한번 배터리 마탱이 간 거 다시 완충 시켜봐야 마탱이 계속 간다. 전압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완충을 시켜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공회전을 자주 하시던 아니면 뭐 충전을 위해서 라이딩을 뭐 따로 하시던, 경험상 충전기 사다가 충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거
잘못하면 투모로우 된다고. 그리고 요렇게 충전을 잘 해주시면서 쓰셔야지 바이크 배터리 수명이 오래오래 연장이 된다. 몇 년 쓸 수 있다. 배터리, 물론 배터리에 관해서 자꾸 배터리 갑자기 얘기를 하는, 여러가지 배터리를 다 써봤어요. 물론 뭐 젤 방식 배터리, 뭐 무슨 뭐 인산염, 얘네들이 당연히 비싼 만큼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암만 해봐야 관리 안 하면은 겨울에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써도 무적이 아닙니다. 겨울에 관리 안 하고 제대로 충전 안 해주고 막 방전시키고 이래버리면은 암만 좋은 배터리도 싸구려 배터리들이랑 똑같이 성능 저하가 온다. 반면 아무리 싸구려 배터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리만 제대로 잘해주면은 비싼 고성능 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몇 년 동안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배터리 쓴다고 갑자기 배터리 특강으로 왜 바뀌었지? 죄송합니다. 하던 얘기니까 마저 할게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비싼 배터리 쓰면은 내가 뭐 겨울에 관리 안 하고 이래도 절대 방전 안 되겠지? 요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나름 그런 꿈같은 생각을 하고 비싼 배터리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방전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관리를 잘해라. 배터리는 물론 비싼 배터리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버티는 건 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건. 근데 그래봐야 계속 개판으로 관리하면 어떤 배터리를 갖다 껴도 마탱이 가는 건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요번 수다는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오래오래 수면하시라고 길게 수다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인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